이번 시간에는 원자과 결합 이론 줄여서 V, B, T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의 구조나 모양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지금 두 가지를 배웠었지. 어떤 걸 배웠냐면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배웠었고, 그치? 전자점식을 배웠었고,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 vs EPR을 배웠을 거야. 사실 이 범위가 화학 원의 내용이라면 지금 KMCHC에서는 한국중학생화학대회에서는 조금 더 심화해서 일반 화학에 있는 두 가지를 더 물어보고 있어. 심지어 2024년도 기본 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게임 사고 나면은 확장팩 같은 거 우리가 뭐 DLC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고 하는 VBT와 분자 오비탈 이론이라고 하는 MOT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은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분자 오비탈이 훨씬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자과 결합 이론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분자 오비탈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좀 따로 다루도록 할게. 자, 일단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고 하는 걸 모르더라도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 용어는 자주 나오게 돼. 첫 번째는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이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화학 결합, 이 시그마 결합과 화학 결합은 오비탈이 겹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축방향에서, 그치? 이 축방향에서 정면으로 겹쳐져서 형성되는 결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다른 그림보다 요 놈을 한번 봐보자. 다른 애도 시그마 결합이 될 수 있지만 지금 PZ를 보게 되면 뭔가 그치? 머리하고 맞대고 있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너무 두껍다. 뭐야?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하면 헤드 투 헤드라 그래. 그러니까 머리끼리 박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박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같은 축상에서 겹쳐지게 되는 거야. 결합 축방향으로, 그치? 이런 느낌. 케이스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배우진 않을 거다. 그치? 그래서 전자 밀도가 두 원자핵을 잇는 축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결합 구조가 대칭적이다. 이게 조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모든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다. 그치? 그리고 시그마 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축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하다. 그치? 키워드 모든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 그리고 회전이 가능하다. 결합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시그마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왜 시그마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 오비탈들은 3차원일 거란 말이야. 그치? 이 3차원을 이렇게 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를 잘라버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 요놈도 마찬가지. 그치?
이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옆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옆에서 보면 마치 어떻게 보일 거냐면 구형으로 보일 거다. 그치, 구형. 근데 구형은 우리가 원자 오비탈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s 오비탈이라고 배웠지. 그치? 근데 이거는 원자 오비탈은 아니고 결합이 형성될 때 이제 구형으로 보이는 거니까 s랑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가 s라고 하는 거를 그리스어로 이제 시그마에서 이게 온 거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 s 오비탈과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음 파이 결합. 파이 결합은 혼성화되지 않은 두 p 오비탈이 그치? 결합축에 수직으로 서서 옆면으로 겹쳐졌다. 그치? 옆면으로 겹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이드 파이 사이드 뭔가 옆으로 서 있는 느낌이 들지. 그치? 그래서 전자밀도는 결합축의 위아래 또는 좌우 이렇게 그치? 분포를 하고 결합축상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마디가 있다. 여기는 존재가 발견될 확률이 0이겠죠. 보입니까? 여기겠죠. 그쵸? 시그마 결합보다 뭐가 작냐면 오비탈 겹침이 작대. 겹쳐 있는 게 적어. 그러면 결합이 끈끈하지가 않겠지. 왜냐하면은 이 겹친 곳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게 조금 겹침이 작아서 불안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결합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려고 해도 요놈 위아래가 피오비탈이 맞고 피오비탈이 아닌 피오비탈과 피오비탈이 결합된 이 파이 결합이 맞고 있기 때문에 회전이 제한이 되더라. 그치? 그래서 얘도 아까랑 똑같아. 왜 이름이 파이냐? 이 놈을 결합축에 이 수직으로 잘라버리면 마치 요런 꼴이 옆에서 봤을 때 어떤 꼴이 나올 거냐면 그치? 이런 꼴이 나올 거고 이런 아령 모양은 우리가 피오비탈이라고 했었지. 피오비탈은 원자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합을 할 때는 그리스어는 파이를 써주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된 결과 이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회전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위아래 막고 있기 때문에 회전 가능 여부도 종종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제 풀 때 사실 중요한 건 이거야. 다중결합을 봤을 때 요놈의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합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야. 그리고 첫 번째 결합은 항상 시그마야. 즉 단일 결합은 항상 시그마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형성되는 애들은 이제 파이 결합들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중 결합, 원래 시그마 결합 하나 있었어. 여기에 파이 결합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치? 삼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 한 개 있는 상태에서 단일 결합에서 파이 결합이 두 개 만들어지면 이게 삼중 결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놈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게 되는데, 즉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오비탈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게 혼성 오비탈이다. 혼성 오비탈. 지금 얘를 지금 별을 5개 쳤는데 3개만 치자. 아래가 5개 짜리가 있다. 3개를 칠 거고 아래 이 혼성 오비탈을 5개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그마 결합, 이 파이 결합 등을 하게 되는데, 그치? 요놈들이 결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오비탈을 준비를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할 건데, 대체 이제 이놈들이 어떤 상태에서 결합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오비탈이 그냥 결합하지는 않아. 이상하게 찰흙이 섞이듯이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의 원자에서 이 파이 그래프과 시그마 그래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양과 에너지를 가진 동등 오비탈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혼성 오비탈로 재료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파이 그래프과 시그마 그래프로 이제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렇지? 혼성 오비탈의 특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 어렵지 않냐면 입체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생성되는 혼성 오비탈 수는 혼성에 참여한 원래 오비탈 수와 같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하고 모양이 바뀌는 거지 수는 똑같은 거야. 그리고 혼성 오비탈은 전자 밀도가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어 일반 오비탈보다 강한 결합을 형성한다. 그러면 즉 어떻게 되는 거야? 안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냥 형성하는 것보다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서 형성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왜? 안정해지려고. 그래서 요놈들은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데 입체수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혼성 방식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됐어? 즉, 자, 우리가 입체수가 4일 때라고 생각해보자. 입체수가 4. 입체수는 사실 뭐였어? 공유 전자쌍 더하기 비공유 전자쌍이었는데 여기서 다중결합은 단일결합으로 취급한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치? 기억나지? 그치? VSEPR 할 때 입체수라고 하는 건 공유 전자쌍 더하기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입체수가 4가 되면 얘는 sp3 혼성이라는 거야. S는 무조건 한 개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한 개의 S와 세 개의 PO비탈이 결합해가지고 이게 sp3 혼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결합각은 109.5도고 모든 결합이 시그마 결합이고. 그치? 예신제 메테인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메테인이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입체수가 4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H3나 H2O도 입체수는 4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체수를 따라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CH4를 계산을 할 때, 메테인을 계산을 할 때, CH4에서 중심 원자가 뭐냐면 탄소지. 중심 원자가 탄소야. 그럼 얘는 분명히 결합을 4개를 하는데 우리가 이 탄소의 오비탈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오비탈의 그 컨피규레이션, 전자 배치를 한번 보자는 거야. 1s가 있고 2s가 있고 이 p가 있다 치면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우리는 바닥 상태를 그릴 겁니다. 뭐야, 왜 안 돼?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렇게 되면 결합할 수 있는 홀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근데 탄소는 우리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결합을 4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탄소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이 오비탈을 합치게 되냐면 요놈하고 요놈 있지. 2개를 섞어. 그러니까 S오비탈 하나랑 P오비탈 3개를 섞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너지가 동등한 4개의 뭔가 이제 이상한 오비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어떤 오비탈이냐면 sp3.
이게 앞에 2를 붙이면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S, 1S, 3P 이러면 요 놈이 전자 껍질 주양자수 같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거듭제곱 느낌으로. 그럼 얘는 뭐냐면 총 4개야. 총 4개인데 그 중에 1개, 즉 25%는 S오비탈의 특징을 띠고 75%는 P오비탈의 특징을 띠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혼성하기 전보다 더 안정해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놈이 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결합을 형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치 위에 나와 있지, 그치? 여기에 수소가 수소 원자가 한 개씩 들어가서 CH4를 형성하더라. 그치? 그 다음 sp2 혼성을 볼 건데 sp2는 입체수가 몇이겠어? 입체수가 3일 때 결합을 하는 거야. 즉 그냥 거듭제곱 1 더하기 2 해봐. 3이지, 그치? 요때 이제 평면삼각형이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그치 또 모양이 바뀔 수가 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얘기만 한번 해보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 없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도 그렇게 해줘야 돼. 주로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C2H4라고 하는 에텐을 들 수가 있고 관용명으로는 에틸렌이라고 하죠. 그쵸? 이 놈을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C를 보게 되면 이중결합이 존재해. 요거 한 개는 뭐다? 알고 있지? 한 개는 시그마 결합. 또 다른 한 개는 파이 결합이 되겠죠. 그렇고 이 중심 원자를 봤을 때 지금 입체수가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4개가 아니라 그랬지. 이중결합이라면 한 개로 취급한다 그랬지. 왜 그런 거야? 하나가 파이 결합이어가지고 이 위아래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요 놈은 입체수로 안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입체수를 다중결합도 그냥 단위결합적으로 취급을 했구나. 왜? 이놈들 다 파이 결합이기 때문에. 그치? 따라서 여기 보면 남은 오비탈이 파이 결합 형성한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치 다음과 같다는 거죠. 요 가운데는 파이 결합이 형성이 되고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요 위아래로 파이 결합이 형성이 된다. 여기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은 지금 P오비탈인 거야. P오비탈. 그치? 요 놈들은 그러니까 sp2 오비탈.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2개. s오비탈 3분의 1, P오비탈 3분의 2 정도의 성질을 띠는 그런 오비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합각이나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비공유쌍의 존재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SP 원성. 선형이다. 이 놈은 입체수가 언제? 2일 때. 2일 때 만들어지더라. SP 쓰면 S1승, P1승 뭐 이런 느낌이잖아. 1 더하기 1, 그치? 그래서 뭐 요거는 알겠지. 굳이 안 할게. 그러면 한번 봅시다. 뭐 하나 보자. C 아세틸렌인데 한번 인텔 검색하면 나올 거야. 이거 내가 안 가져왔다. 여기서 삼중 결합이 있는데 하나는 뭐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는 P오비탈이 파이 결합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린 사실 얘만 필요하죠. 얘는 10개. 원하는 만큼 하세요. 그러면 우린 결국 그냥 분자를 보고 요 놈에서 중심 원자를 예로 했을 때 그놈의 혼성이 어떻게 되느냐만 알면 되는 거지. 그치? 결국 우리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고 입체수를 구하고 그 입체수에 따라서 4면 sp3, 3이면 sp2, 2면 sp,
그러니까 지금 P에 대한 것만 항상 내려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입체수 1로 표시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피오비탈이 파이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치? 이제 이해가 되지, VSEP 할 때. 그치?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합쳐져가지고 수정돼서 가장 그럴듯한 이론을 만든 거고, 거기에서 한계점이 보이면 이 이론은 폐기가 되고 뭐 다른 이론들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이혼성 오비탈이 과연 일반 문제에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실제로 나왔습니다. 2024년 1차 일반에 나왔었고, 분자 오비탈은 더 어렵거든. 다음에 내가 찍을 건데 그 분자 오비탈 같은 경우는 그래 다음 주에 찍을 건데 분자 오비탈 같은 경우는 심지어 더 어려운데 더 자주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조금 상위권을 가리려고 내는 것 같은데 알아두셔야겠죠. 그쵸? 별로 어렵지 않아. 자, A 봅시다. A. 이거 혼성 한번 보자 했으니까 여기 보게 되면 C가 있고 여기 결합한 게 있지. 그리고 F 몇 개 결합했어? 3개 결합했잖아. 입체수 몇이야? 4구나. 그럼 얘 뭐야? sp3야. 그치? 끝. B 볼까? 입체수 얼마야? 하나, 둘, 셋. sp2야. 푸는 건 쉬워. 이론은 어려운데. 이론 사실 기억할 필요도 없긴 해. 이 정도 풀 거면. 그리고 C 볼게. C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sp3네. 다음 마지막으로 D. 여기 보자. C, N 이렇게 되거든. SP입니다. 그치? 답이 그래서 1번. 요 PDF는 언젠가 올릴 거기 때문에 그거 인쇄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는 이제 2022년 57번인데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뭐가 어렵냐면 얘가 어려워. 얘가 과연 이걸 어떻게 푸는 것인가. 자, NH3 한번 그려볼까. 그러니까 우리 입체수만 알면 돼 어차피. 그리고 기하 구조까지 보려면 입체수에다가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을 봐야 되긴 하겠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뭐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전자가 너 하나 나 하나였는데 마이너스가 되려면 전자는 내가 갖고 H는 갖다 버려야 돼.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치? 이 전자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H, N, H에다가 이제 여기 전체가 마이너스일 거고 이제 H 플러스 이런 꼴이 되겠죠. 그쵸? 얘 딱 보면 나오죠. 누구랑 똑같아? 물이랑 똑같죠. 그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O3 같은 경우는 공명 구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다 사실 풀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일반 수준에서는 간단하게 나올 거야. 그치? 요거는 이제 아마 일반 심화로 나뉘었으면 심화에 출제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다음 2019년 37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야. 이건 한번 멈춰서 풀어보시고 나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얘 결합 몇 개? 4개. sp3. 2는 몇 개야? 결합이 아니고 그 입체수 2개. sp. c는 sp. 4는 하나, 둘, 셋. sp2.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그닥 어렵지 않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맨 밑에 뭘 놔뒀냐면 얘를 놔뒀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본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적어놨네. 잠깐만. 이게 2024-2에 제2회 그치? 2차 시험에서 일반에 출제가 됐던 거야. 그치? 일반 심화 난이고도 출제가 됐어.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얘는 왜 그러냐면
IF3가 있으면 여기에서 중심 원자는 I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이렇게 된 상태에서 F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결합을 몇 개밖에 못해? 한 개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최대 8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거고, 이제 거기서 얘가 나와버리면 좀 어려워진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오비탈도 생각을 안 했던 거고, 따라서 이때는 좀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을 취해야 돼. 왜냐면 이제 D오비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오비탈이 혼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I가 중심 원자 맞아. 그치? I라고 하는 게 근데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어.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이뤄도 우리가 혼성화를 시켜버리면 얘가 그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이 떨어지고 각각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F가 몇 개 결합을 했어? 여기서 결합을 몇 개 하게 되냐면 3개 하게 되는 거야. 그냥 그려봐. I 있고, 그치? I 있고 F가 있는데 F가 3개가 있더라. 그냥 대충 그려볼게. 근데 지금 남은 전자가 몇 개냐면 4개가 남지. 그치? 그럼 이 놈들은 비공유 전자쌍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왜 옥텟 규칙에 확장된 옥텟으로 되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누구의 존재 때문이냐면 D오비탈의 존재 때문이지. 3주기 이상부터는 D오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자를 더 둘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입체수가 하나면 SP야. SP 원성이야. 입체수가 둘이면 SP, 하나래. 입체수가 둘이면 SP야. 입체수가 셋이면 SP2야. 입체수가 넷이면 SP3야. 그치? 근데 만약에 입체수 5이야. 그럼 SP3에다가 D까지 들어가. 그럼 6이면 D2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확장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입상을 목표로 하려면 어쨌거나 다 맞는 걸 목표로 해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뭐 실수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틀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모르는 건 사실 없어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제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얘는 T자형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반발력을 가장 최소화하려면 I가 있고 F가 이렇게 평면에서 T자형을 가져놓고 공유전자쌍이 어떻게 들어가냐? 앞으로 2개, 뒤로 2개. 이 이상한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치? 입체수가 여기선 5. 그치? 5.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합시다.